대중교통 주로 무엇을 이용하십니까? 전 출근과 퇴근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 동일한 노선의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요. 1년에 대략 480번 정도 같은 역들을 지나고 안내 방송을 듣고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지하철역의 이름이 바뀐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역 병기역명 판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역 평균 약 연간 7,5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찰에 보면 백화점이나 병원을 원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공공성을 좀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하철 역명은. 지하철역이란 이름 자체가 그 지역을 나타내는 명인데 올봄 서울시는 기존 지하철 역명에 병기하는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했습니다. 늘어나는 지하철 운영 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대상이 된 지하철역은 모두 12곳, 최고가를 써내는 곳이 선정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입찰 기준가를 선정했습니다. 방배역이 2억 3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삼역과 을지로 입구역, 압구정역이 3억 원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5억 1천만 원 선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단대 오거리역입니다. 7,600만 원 선에서 기준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입찰 결과는 어땠을까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이 진행됐지만 최고가 경쟁 입찰 조건을 맞춘 곳은 청담역과 홍제역 단 2곳뿐입니다. 단독 입찰한 7개 역은 기준가 선에서 수의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보면 대부분 학교와 병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시작부터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서울 지하철 병기 역명 판매 시범 사업. 호응이 클 거라고 자신만만해했던 서울시의 예상과는 달리 막상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의 결과는 달랐다. 1차 입찰 마감 결과 12개 지하철역 중 낙찰된 곳은 3호선 홍제역 단 한 곳뿐. 입찰 금액으로 2억 187만 원을 써낸 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병기역명이 돌아갔다. 이번 역명병기를 통해서 홍제동이 가진 기존 화장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지역 이미지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더불어 홍제동과 서대문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저조한 흥행에 재공고를 실시했지만 2차 입찰에서도 최고가 경쟁 입찰 조건을 지킨 역은 청담역 한 곳뿐. 병원과 입찰 경쟁을 했던 한국금거래소가 3억 6,210만 원에 낙찰받았다. 저희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역명에 대한 그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이 홍보 효과는 가장 높을 걸로 예상이 되집니다. 비용 차이가 많이 났나요? 저희는 당연히 기초 가격이 여기가 2억 8천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지금 수의 계약으로 한 데는 다 기초 가격으로 다 당연히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겠죠. 네. 지금 거기 입찰 가격은 최종 나온 게 3억 6,21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도 3억대에서 그 정도는 당연히 비슷하게 썼지만 예.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거기가 많이 높이 썼더라고요. 결국 단독 입찰한 7개 역은 기준가 선에서 수의 계약을 진행키로 했는데 그렇다면 저조한 흥행의 원인을 서울시와 지하철 공사 측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시범 사업은 맨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의 측면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 여건을 고려할 때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상당한 의지를 가진 기업에는 응찰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동 인구가 많아 홍보 효과가 높은 만큼 기준가가 가장 높게 책정됐던 고속터미널역과 충무로역, 역삼역이 두 차례에 걸친 입찰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분히 이제 접촉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그 역명보다는 자기네 지명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역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흡입력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중심지, 요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역은 그 자체로 그 동네에 뭐가 있으며 지역이 어떻게 짜여 있고 어떤 비즈니스와 어떤 건물들이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야 될 동인이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공공성은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판매 대상역 선정이나 기준가 책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이런 결과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여기 소재한 지역의 공시지가, 이용하는 인원 이런 것을 이제 승가차 인원이 되겠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원가조사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이 기초가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공공성을 강조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기관들은 대부분이 홍보 효과를 노린 병원이나 학교 등으로 공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몰린 요충지 중 하나인 명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대학 단 한 곳만이 입찰에 참여해 수의 계약을 맺었다. 명동역의 학교 이름을 변기함으로써 우리 대학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입니다. 또 대학 구성원들의 자긍심 고취뿐 아니라 명동을 찾는 이용객들에게도 우리 대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수의 계약으로 인해 지역을 상징하는 지하철 역명이 상업적인 홍보를 위해 팔려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약 2달간에 걸쳐가지고 시설물 정비를 하고 난 연후에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연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추이를 분석을 해보고 경과를 분석해서 수익성과 공공성, 그다음에 대시민 반응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만성 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시급하다는 서울 지하철. 하지만 부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공공재인 지하철 역명을 경매에 붙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서울 지하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 네, 서울시의 병기 역명 판매에 대해 시작부터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흥행 성적마저 신통치 않아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지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 역명과 관련해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용어가 좀 익숙지 않아요. 부역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병기역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예. 어떤 말이 정확한 말인가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확정된 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명 병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병기역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시가 이제 그 유상 판매라는 정책을 잡고 시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신통치 않아 보이거든요. 예.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서울시 쪽에서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좀 홍보 그것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과대 측정한 이제 과대 산정한 그런 결과 때문에 이렇게 좀 저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그리고 이제 지하철공사 쪽에서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해마다 누적 적자가 이제 5천억에 달하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수익 창출 이런 거, 그냥 경영 혁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명히 지금 현재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하철 문제를 해소하는데 좀 나름대로 도움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제
이 양대 지하철 공사의 대부분의 적자 원인은 그러니까 낮은 운임 수준, 그리고 장애인이나 뭐 65세 이상 노약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적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미미한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좀 강조하는 것은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메케닉 컨설팅 그 보고서에서는 그러니까 낮은 이제 운임 수준을 좀 이제 그 바꾸기 위한 그런 이제 대책, 그리고 그 복지 무임 수송 결손액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 포함돼야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되는 경영 혁신안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일단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비용 절감한, 또는 뭐 이제 부대 수익, 또는 이제 운임 수익 말고 이제 비운임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높이는 그런 방안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그 병기혁명 사업이랄지, 또 이제 부대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하는 거죠. 광고 사업 같은 것들. 어찌 보면 이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다 빠지고, 그렇죠. 부수적인 원인들이 지금 메인으로 등장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 병기 영명 판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 공공성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굳이 왜 그러면 이것을 강행하게 됐을까요? 그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서울 시민 한 5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요금 인상하는 것은 한 4%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이제 좀 수익 창출하는 방안이랄지, 또는 이제 비용 절감하는 이런 방안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좀 피해가 올 수 있는 요금 인상 같은 이런 것들은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런 약간 설문조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야, 이거 밀어붙이자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도 벌써 사실은 이 지하철 주역명에 병기되어 있는, 특히나 이 대학교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30곳이 넘거든요. 예. 이번 이 유상 판매 결정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혹시나 더 혼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학교들은 자기 학교의 홍보 목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이게 공공성하고 이게 많이 관련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정통성이라든지 역사성, 이런 것들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원래 그 제기했던 그런 이제 공공성 훼손과 관련된 그런 논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의 병기 영명 판매 시범 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서울시는 병기 영명 판매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기업들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지하철 영명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명위원회의 심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건마다 지명위원회를 이렇게 뭐 조직이 구성돼서 하는 거죠? 기존 지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돼 있고. 네,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이번에 이제 병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에서 뭐 심사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 병기 영명 판매 발표 후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곳은 서대문역. 영명을 둘러싸고 빚어진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간의 갈등 때문이었다. 시 교육청의 무상 병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판매를 강행해 논란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금 현재 뭐 저희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은 없습니다. 연간 1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서울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영명 무상 병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주장.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유상 판매 방침이 정해져 시교육청의 반발이 커졌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관계는 무상 표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명 병기 유상 판매 방침이 수립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요구를 무상을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예상한 것과는 달리 결국 서대문역은 강북 삼성병원이 단독 입찰해 수의 계약을 맺게 됐다. 그렇다면 무상 병기를 요청했던 서울시 교육청은
왜 이번 응찰에는 참여하지 않은 걸까? 서울시 교육청은 공공기관이니까 그 공공기관의 어떤 그 위상과 대시민적 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변기를 생각했던 거고요. 예. 저희는 그 입찰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이라든 이런 게 없어요. 준비해 놓은 게. 이제 아다시피 교육계가 누리과정이나 여러 가지 지금 교육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1억 5천 뭐 이상 이런 돈을 또 1억 5천 최저가라서 그 이상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 수많은 공공기관을 그 한 개의 영명에다가 모두 표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역 주변 안내도 출구 쪽에 안내 표시를 표기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개수에 무상으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7천만 원대에서 3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공공재인 지하철 영명이 판매됐지만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던 이번 영명 변기 사업.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하철역이란 이름 자체가 그 지역을 나타내는 명인데 그거를 이제 너무 사업화 시키면 뭔가 그 지역만의 이제 특색도 없어지는 것 같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거부감을 느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큰 사기업들이 이렇게 영명을 이제 사서 자기네 그 기업 이름을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큰 뭐 논리적인 이유는 없는데 그냥 거부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업 취지는 괜찮은데 이게 만약 다른 부채 메꾸는 데 쓰이면 이게 그냥 돌려막기인 것 같이 보여서. 변기 영명은 2달가량의 교체 기간을 거쳐 출입구역 명판과 승강장역 명판,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초기 시설 교체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지만 계약이 끝난 후 재교체 비용은 공사 측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이 비용에 대한 건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것이다라는 거 비용 책정은 일단 된 상태인가요? 그거는 다 역마다 틀려요. 안내 표지판 수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대충 저희 상정한 게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서요.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때문에 신규 수익 창출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판단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초반 혼선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생각하면 신규 수익 사업이라는 명분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좀 역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고유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렇게 역 자체를 판매해서 저 역을 산 곳에 명칭을 넣는 저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역을 이렇게 떠올리거나 역을 찾아서 갈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누적된 지하철 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 수익원을 찾아내느라 고심해온 서울시. 하지만 눈앞에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서울 시민들의 불편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변기영명 판매로 인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할 때다. 네, 연구실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공공성을 훼손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공공성 논란이 불거진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서대문역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굉장히 공공성을 상징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의 이름을 변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묵살됐단 말이죠. 사실 이제 이 서울시 교육청과 관련된 변기 논란이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변기 사업이 좀 공공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좀 반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이 서울시 교육청과 같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좀 이런 변기하는 조치를 좀 취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그 변기 사업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이해도가 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서울시가 판매로 너무 치중했다. 그렇죠. 고민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업에서 실제로 이제 그 낙찰을 받은 업체일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 이름이 변경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일단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년 후에 이것을 다시 원복시키는 비용은 다시 서울시 또는 서울 메트로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수익은 훨씬 더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형의 그런 이제
그 비용일 수 있겠고, 무형의 비용은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그 지하철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는 원인은 다른 데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렇게 다른 쪽에서 불편을 발생을 시키고 또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이번 구의역 사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사회의 시민단체들의 지적이거든요. 네네. 이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좀 착한 적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너무 지나치게 이 경영 효율성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지하철과 같은 이런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경영 혁신이랄지 이런 것들도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 무임수송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렇게 손실분을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보존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지방정부의 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편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존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계속해서 좀 이거 지원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자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서비스 자체가 공공 서비스고 단순히 서울 시민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어쨌든 적자의 만회 방법을 위해서 이 같은 병기 영명 판매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러한 공공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제 유상 판매만 초점을 그러니까 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는 시민들의 이해를 좀 가질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뭐 서울시 교육청과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무상 병기하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이제 그 우려 사항들 좀 여기에 대한 해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시민들도 많은 이야기 한 것처럼 거부감도 있고 혼란 우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 뭐 대책이 먼저 좀 강구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좀 시범 사업 목적이 좀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하철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병기 영명까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움직임은 부족해 보이는데요. 다만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공성만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까지의 모든 전철역은 358개입니다. 전체 역의 병기 영명을 평균 1억 원 정도에 모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358억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역의 이름 밑에 병기 영명이 빽빽하게 쓰여진 노선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3년에 한 번씩 바뀐다면 어떨까요? 지하철의 누적 이용자는 연간 26억 명입니다. 지하철의 수익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There's no song.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